제4절 장비관리를 보겠습니다. 무기관리입니다. 무기고와 탄약고, 탄약고와 무기고는 분리되어야 하고 가능한 한 본 건물과 격리된 독립 건물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 손이 들어가지 않는 쇠창살 시설이 있어야 되고 출입문은 이중문으로 해야 됩니다. 비상벨은 또 이렇게 연결되어야 되고 외곽에는 철조망, 조명 등 순찰함이 설치되어야 되고 열쇠는 일가시간전에 경무과장이 보관하죠. 그 외에는 이제 상황관리관이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간이 무기고 24시간 상주하는 지구대 상황시 112 타격대 등에 설치를 합니다. 자, 총기 사용 4대 수칙을 보면 총기는 공중 또는 지명을 향하고 지면인 경우는 안전지역이 되어야 합니다. 실탄 장전 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방어서 우울에 설치 사용합니다. 이것을 장착을 해야 되고 1탄은 공포탄, 2탄 이하는 실탄, 대간첩이나 중요 범인, 무기 사용 범인 체포 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1탄부터 실탄 장전이 가능하고 조전 시에는 대퇴부 이하, 허리 이하가 아닙니다. 대퇴부 이하로 조전한다. 자, 무기를 회수하는 경우에 즉시 회수해야 되는 경우에는 징형사죠. 징계 대상이거나 형사사건의 조사 대상, 또 사의 표명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징형사. 그리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회수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회수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 경우에는 즉시 바로 회수해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불고문이 됩니다. 자, 보면은 정서불안자, 그리고 직무적성 검사에서 고위험군, 정신건강상 문제자, 기타 기관장이 심의 요청한 자, 이렇게 해서 불고문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징형사라고 하면은 전라도 사투리로 징그럽다, 그러면 징하다, 그러면 아주 뭐 좀 독하다, 뭐 이런 뜻이 좀 숨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징형사라 그러면 독한 형사가 불고문을 하는 거죠. 징형사 불고문으로 이 즉시 회수와 또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 그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차량 관리입니다. 용도별로 전지업 순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용, 지용, 업무용, 순찰용, 특수용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여기 보면은 뭐 수사용이라든가 행정용은 없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 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전지업, 순특 이렇게 적어둘 수 있겠죠. 자, 관리를 보면은 매년 3월 말까지 다음 연도 소요 계획을 청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달 말까지는 다음 연도 교체 대상 이 차량을 경찰청장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가 나오죠. 소가 나오면은 우리 경찰실무에서 3하고 연관이 많았습니다. 뭐 소멸시효라든가 그때도 3하고 5가 나왔었죠. 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도 그 소청심사위원회 위원들 임기가 3년이었죠. 이렇게 소가 나오면 3하고 관계가 됩니다. 씨앗이 또 숫자법으로 3이고요. 그리고 교체 대상에서 보면은 이 글자도 자세히 보면은 이 막대기 2개가 보이죠. 이쪽에도 에 부분에 보면 막대기 2개 보입니다. 이게 자세히 보면은 10일입니다. 10일. 그래서 10일까지, 11월 달까지, 그렇게, 기한이 되어 있다. 이렇게 연상을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막대기 2개가 나오는 게 그 수사 경과할 때도 나왔죠. 이때도 수사 경과가 이제 유효기간이 되는 것이 여기 막대기 2개, 11월 달까지, 그리고 또 4가 나오니까 4월 달까지, 그렇게 암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차량 교체는 사용기간, 연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합니다. 뭐, 키로수라든가, 그런 게 아니라 연식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는 것. 그리고 운전요원 부족 등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집중관리 원칙이고, 열쇠도 집중 보관합니다. 운행 시 책임은 1차 책임은 운전자가 되는 것이죠. 2차가 이제 사용자가 되고 3차가 기관장이 됩니다. 의경은 4주 이상 운전교육을 받아야 되고 불용 처벌할 때는 공개 매각이 원칙인데 경찰 표시 등 도색을 제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을 보면은 다음은 보안관리입니다. 협의의 보안은 이제 소극적 예방이죠. 그리고 광의의 보안은 적극적 예방입니다. 자, 협의의 보안을 보면은 비밀이나 문서, 자재, 인원, 지역, 시설 등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은 이제 문재인 지시가 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시는 보안사항이겠죠. 보안 잘해야 됩니다. 자, 문재인 지시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보안 관리로 가면, 협의의 보안 업무를 말하고, 그 근거는, 국가정보원법, 정보인 보안 업무 기획,
조정 규정, 보안 업무 규정. 일반적으로 우리 보안 업무는 이 부분에 관계되는 것이죠. 광의의 보안은 국가안전보장을 행하는 간첩이라든가 뭐 불순분자를 탐지, 조사, 체포하는 것이고, 근거는 국가보안법인데, 이 부분은 우리 이제 그 강론에서 나오는 그 보안 업무 있죠. 우리 보안과의 업무, 국가 보안 업무, 그 부분을 이제 광의의 보안이라 하고, 협의의 보안은 우리 일반적으로 문서 보안 같은 거, 그런 소극적인 의미의 보안을 의미합니다. 자, 보안의 주체는 국가가 되고, 보안의 객체, 보안을 해야 되는 대상은 문재인 지체가 되겠습니다. 보안 업무의 원칙을 보면은, 한부조가 되죠. 한부조. 한 번 부조 하는 겁니다. 한부조. 보안 업무 원칙은, 한정의 원칙이라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데 알 사람만 알아야 한다는 원칙이죠. 그래서 한 알로 암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정보에 가면은 이게 됐죠. 정보에 보면 정보 배포의 원칙에서도 필요의 원칙도 있습니다. 필요성의 원칙이죠. 그래서 이게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암기를 하면 한 알만 필요, 이렇게 암기를 하면은 되겠죠. 한정성의 원칙이고 알 사람만 알아야 되고 그것이 필요성의 원칙이다 하는 것을 한꺼번에 한 알만 필요하다, 이렇게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무슨 뭐 약이 필요한데 진짜 잘 듣는, 직방으로 듣는 약이 있다면 한 알만 있어도 되겠죠. 자, 부분화의 원칙입니다. 한 번에 다량의 비밀이나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부분화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안하고 효율의 뭐 조화를 유지해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비밀 보호를 보면은 먼저 보안 업무 규정이 있죠. 이것은 대통령령에 있고, 또 보안 업무 규정 시행 규칙이 있는데 이것은 대통령 훈령입니다. 보안 업무 규정 세부 시행 규칙이 있죠. 이것은 경찰청 훈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 규정, 이 세 개 규칙이 이 비밀 보호의 이제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자, 비밀이라고 하면은 이제 누설했을 때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인데, 대외비는 비밀 외의 것입니다. 그런데 직무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대외비는 비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암호 자재. 이것은 비밀의 보호 및 정보통신 보안을 위해서 암호 기술에 적용된 장치나 수단으로서 1, 2, 3급 비밀 소통용 암호 자재로 구분된다. 자, 1급 비밀은 누설됐을 때 외교 관계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2급은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죠. 3급은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막 해, 왜 마음대로 해, 왜 막 해, 1, 2, 3급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암호 자재를 보면은 먼저 국정원장이 제작을 합니다. 우리 청장이 아니죠. 다만 국정원장이 인가하는 범위 내에서 이 암호 자재를 사용하는 기관에다가 위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호 자재가 사용 기간이 끝나면은 반납을 할 때는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을 합니다. 국정원장이 아니죠. 왜냐면은 국정원장이 원래 제작을 하지만은 또 위임을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작기관의 장에게 반납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 중에서 인가를 하는데, 암호자재 취급 인가 등급은 비밀 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자재 취급 인가가 비밀보다는 조금 레벨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밀 취급 인가 등급보다 높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병렬 사항은 직원 인사기록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비밀 분리의 원칙을 보면은 자, 두 문자만 따면은 독과해가 됩니다. 독과해. 비밀 독과해. 예전에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인가요? 그때는 과외가 금지됐습니다. 학원에서 이 수강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 개인적으로 과외하는 것은 금지를 시킨 것이죠. 그래서 개인 과외는 다 비밀스럽게 했거든요. 비밀 과외를 했습니다. 개인 과외를 이제 혼자서 하니까 독과외가 되겠죠. 독과외는 예전에는 그 비밀이었습니다. 몰래 했습니다. 입주 과외 같은 것을 했었죠. 자, 거기서 비밀 독과외가 나옵니다. 자, 독립 분류의 원칙은 그 자체의 내용과 가치에 따라서 분류를 해야 되며, 다른 비밀과 관련해서 분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시문서가 2급이라고 해서 보건문서까지 2급으로 분류하면은 독립분류 위반이 되고, 상급 부서가 하급 부서에게 획일적으로 보건문서 비밀 등급을 지시하면 독립분류 위반이 됩니다. 또 과도 과소 분류 금지 원칙이 있는데,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최저 등급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외국 비밀 존중의 원칙은 외국에서 접수한 비밀은 생산기간,
그러니까 생산기관이 이제 외국이 되겠죠. 그 외국이 필요로 정도로 보호할 수 있도록 분류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나라 비밀을 우리가 받은 거니까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정도로 그 나라에서 뭐 이것은 1급을 했으면 좋겠다, 2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그걸 따라준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비밀 취급 인가입니다. 1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우리 청장은 없죠. 검찰총장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장관급이죠. 자,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경찰청장, 지방청장 등 기관장이 되겠습니다. 뭐 어떤 국장은 취급권자가 아닙니다. 취급 인가권자가 아닙니다. 그냥 기관장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경찰병원장도 2, 3급 비밀 취급 인가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방청장 등의 비밀 취급 인가권자는 경찰서장, 기동대장에게 이러한 2, 3급 비밀 취급권을 위임해야 합니다. 여기에 이제 제가 좀 구분하지 않고 두리뭉실하게 이렇게 적어놨는데 제가 책을 보니까 분명히 그 조문상에도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장과 기동대장에게는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을 하고 또 경정이상을 장원하는 기관장에게는 그렇게 위임을 할 수가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것을 정정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비밀 취급 인가권을 위임받은 서장이나 대장 또 기관장 등은 재위임은 안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경찰 공무원은 비밀 취급 인가증을 별도로 발급받지 않죠. 그러한 것을 특별 인가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찰 공무원은 임용과 동시에 상급 비밀 취급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제 아래 부서에 그 발령이 나면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2급 비밀 취급권을 가지는 것이죠. 자, 여기는 의경이 포함됩니다. 보면은 이제 뭐 경비, 경호, 작전, 항공정보통신, 항공정보통신은 특수경가죠. 이 특수항정사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수경가를 받으면은 동시에 2급 비밀 취급권을 갖는다라는 지문이 있으면 그것은 맞는 말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기동대는 행정부서에 한한다. 뭐 정보보안 예산, 감찰, 감사도 그렇죠. 뭐 치안 상황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과의 서무 담당자도 되고 또 비밀관리, 보안 업무 담당자도 2급 취급권자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신원 특이자가 있으면 보안심사위원회, 기관장이 아닙니다. 보안심사위원회 또는 자체 심의기구에서 이것을 심의를 합니다. 2급 인가 여부를 심의를 하고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나온 것에 의해서 이제 그 기관장은 즉시 인사조치를 하는 것이죠.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 비밀의 관리를 보면은 1급 비밀은 반드시 금고에 보관하게 되어 있죠. 다른 비밀하고 혼합도 안 됩니다. 1급 비밀 관리 기록부는 별도로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 허가를 받아서 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급 비밀도 복사가 가능한 것이죠. 1급 비밀은 복사가 불가능하다 이러면 틀린 말이 됩니다. 생산자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보존기간 내 사본도 보관이 가능하고 비인가자가 열람을 하려면 미리 국정원장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개하려면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해야 되고 보안심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 보안심사위원회는 원래는 이제 비밀 공개에 관한 사항이 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심의할 수 있는 범위를 중요사항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자, 2, 3급 비밀을 보면은 2, 3급 비밀은 좀 급이 낮으니까 금고에 보관해야 되지만은 이중 철체 캐비넷에 보관해야 됩니다. 보관 책임자가 2급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았으면 2급하고 3급을 혼합해서 보관도 가능한 거죠. 그리고 또 동일한 관리 기록부를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기록부에다가 이것은 2급, 이것은 3급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급은 다 분리가 되는데 2, 3급은 같이 뭉뚱그려서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로 관리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암호자재는 2, 3급 비밀하고 같은 기록부에서 관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공용으로 사용할 때는 복사라든가 뭐 촬영 이렇게 가능하고 자, 각급 기관의 장은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하고 뭐 거의 유사하죠. 하지만 이런 지문이 있기 때문에 지문이 좀 익숙해지라고 제가 별도로 이렇게 넣어뒀습니다. 자, 비인가자 열람 시에는 소속 기관장이 자체 보안 조치를 마련 후에 가능합니다. 공개하려면 마찬가지로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는 이제 보관한 용기에 넣을 수 없는 것은 제한 구역이라든가 또 통제 구역에 보관할 수 있습니다. 보관 용기 외부에는 이것이 비밀이다 하는 것을 알리는 표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비밀인 것을 알게 되겠죠. 열람은 인가자 중에서 업무상 직접 관계 있는 사람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간접적인 것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인가가 있다 그래서 모든 비밀을 다 열어볼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가자 중에서도 이제 그 업무하고 또 관련이 있어야 열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반출, 그 외부로 반출할 수 있느냐? 이것은 기관장 승인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뭐 경찰청장까지는 아니고 기관장 승인을 받으면 외부로 반출도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관리부처 보존을 보면은 비밀 보호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5년간 보관합니다. 뭐 비밀 접수증이라든가 또 비밀 열람 기록전, 배부처 등이고, 또 새로운 관리부처로 옮겨서 관리를 할 경우에도 기존 관리부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죠. 비밀 접수증, 비밀 열람 기록전, 비밀 대출부, 아무자재 관리부 이런 것들입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마찬가지로 다 5년간 보관하는 것이죠. 암호자재 증명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이나 폐기했을 경우에 5년간 보관하는 것이고, 암호자재 점검 기록부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그 보안 장비를 점검하는 것이죠. 최근 5년간 점검 기록을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공통적으로 아무튼 다 5년간씩 이렇게 보관하고 있고, 특히 이제 암호자재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칭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유의 깊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설 보안을 보겠습니다. 자, 이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죠. 지금은 보호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보호구역이었죠. 의의를 보면은 앞서 이제 문재인 지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보호지역 이 부분을 설정을 하니까 나머지 문재인 시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지역을 설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 내용을 보면 지구통이 됩니다.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지구통으로 암기할 수 있습니다. 제한지역에서는 비인가자 출입할 때 감시가 필요하고, 제한구역은 안내가 필요하고, 통제구역은 비인가자가 아예 출입 금지가 되겠습니다. 금지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지구통으로 암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설정 장소별로 어떤 것이 제한구역에 들어가고 어떤 것이 통제구역에 들어가는지 이것들 다 구분해야 됩니다. 이 너무나 많고 헷갈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두 문자로 하지 않으면 암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실무정함에 그대로 나오고 문제화 되어 있습니다. 기출 문제도 있었고요. 자, 이거 보면은 통제구역은 잘 암기를 합니다. 자, 이 두 문제를 보면은 비암은 뱀이죠. 뱀이 기상하면 코브라 같은 게 이제 머리를 쳐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기로 확 처리해야겠죠. 그렇게 암기할 수 있겠습니다. 뱀 기상하면 무기로 처리한다. 자, 보면은 비밀 발같이 비암, 암이죠. 암호 취급소 암호, 비암입니다. 기록실 기, 상, 그리고 무기. 자, 탄약권은 무기하고 붙었죠. 그리고 처리실. 이 두 문자 만들 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만들고 나니까 이 정말 두문불출입니다. 이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자꾸 맴도는 겁니다. 뭐 이렇게 걸어가거나 밥 먹을 때도 뱀 기상하면 무기로 처리한다. 이 장면이 자꾸 생각이 나고 말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이 두 문자 암기법의 단점이 그겁니다. 한번 이상한 게 머리에 들어가면 자꾸 맴돌면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두문불출.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